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테레스TV의 박경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두산 신인 투수들 심층 분석 영상이고요. 결혼식도 하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올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전 구단 신인 선수 분석 영상은 열심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자투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두산의 팀 사정상 뭐 이제 유희관 선수도 은퇴했고, 그리고 장원준 선수도 지금 많이 하향세를 탄 모습이고, 거기다 이제 원래 불펜에서 자리를 지키던 함덕주 선수도 작년 시즌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많은 자투수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자투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보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차) 지명 서울구 투수 이병현 선수입니다. 이병현 선수는 2003년 6월 4일생으로 185cm에 90kg, 굉장히 이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죠. 최고 구속은 151km 나왔고요. 이제 3학년 시즌 때 팔꿈치 수술을 해서 경기를 많이 던지지 않았어요. 2경기 나가서 0승 0패, 4와 3분의 1이니 삼진은 5개, 사사구는 3개, 평균 자책점은 2.25를 기록했고요.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51kg를 뿌리면서 이제 무조건 1차 지명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3 때 약간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지만 두산에서 선택한 모습이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자완투수로서 최고 151kg의 직구를 가지고 있고요. 3쿼터의 팔스윙으로 가지고 있어서 각도 우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멀리서 들어옵니다. 각이 찔러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타자한테는 거의 뒤에서 들어오는 느낌. 자타자가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이쪽 뒤로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팔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투수가 우타자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인 몸쪽 직구를 굉장히 자신있게 던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영상으로서. 그래서 이 선수 충분히 우타자하고는 몸쪽 승부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 몸쪽을 자신있게 던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거의 대처가 힘들 정도로 던지는 각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좌타자 몸쪽도 던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바로 리그에서 통할 수도 있을 정도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대신에 다만 우타자 상대로 어설픈 코스로 들어오면 타구가 멀리 날아갈 거예요. 이게 3쿼터 유형의 투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몸쪽 공은 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굉장히 치기 힘든 몸쪽 공을 생각하고 있다가 살짝 몰리면 이게 진짜 저 세상까지 날아간다는 느낌으로 맞을 수가 있어서, 이제 몸쪽을 던질 때는 자신있게 던지는 모습이지만 더 정확하게 던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의 회전도 좋고 구위가 굉장히 좋아요. 각도 좋고 회전도 좋아. 스피드도 있어. 굉장히 구위 하나만으로는 무조건 1차 지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폼이고, 그 투구폼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투구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상한 어디가 크게 잘못됐다, 크게 불편한 폼, 그런 거 없습니다. 크게 수정할 부분도 없고요. 이제 변화구는 슬라이더는 확인이 됐지만 다른 구질은 확인이 안 돼서 슬라이더만 봤을 때는 스피드도 있고 각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3쿼터 유형의 투수들이 슬라이더를 잘 던지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이 선수의 보완할 점은 무엇이냐? 부드럽고 안정적인 투구폼을 가지고 있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투수가 무릎을 들어서 다리를 내려갈 때 그 디딤발이 오른쪽 무릎이 서서 그래요. 이제 일자로 쓴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디디면서 구부러져줘야 되는데 그냥 서서 버티는 거죠. 이게 쓰다 보니까 공이 박히거나 아니면 팔이 빠르면 박히고 팔이 늦으면 바깥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릎을 조금만 더 구부려 준다면 제구도 더 잡힐 거고, 그리고 각도 더 좋아져, 그리고 회전도 더 좋아질 거야. 정말로 훨씬 좋은 투수가 될 겁니다. 그 무릎만 구부러진다면. 그러면 땅에 박히는 공도 많이 사라질 거고 날아가는 공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만약에 쓰면 날아가는 볼이 그냥 바깥쪽 멀리 훅 날아갑니다. 근데 무릎이 조금 더 낮게 구부러지면서 팔이 늦어도, 그러면 하이패스 볼이라고 하죠. 하이패스 볼로 원래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구위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 어깨가 무너집니다. 오른쪽 무릎이 안 구부러지다 보니까 어깨가 멀어져요. 왜냐? 버티고 서 있어. 몸은 넘어가야 돼. 근데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어깨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무릎 디딤발이, 이 오른쪽 무릎 디디는 거, 이거만 해주면
체중 이동도 좋아지고, 그리고 날리는 공도 사라지고 박히는 공도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른 투구폼에서는 보완할 점은 크게 보이진 않고요. 이제 팔꿈치, MCL하고 뼈조각 수술 두 개 다 했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재활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재활 기간이 더 짧아지는데 웬만해서 팔꿈치 수술로 실패하기는 크지 않아요. 10명 중에 최소 8명은 성공한다고 보니까 지금 재활을 하면서 투구폼, 오른쪽 무릎, 디딤발 이거를 보완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조바심 가지지 않고 천천히 올 시즌까지는 재활하고 내년 시즌에 나는 승부를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다 보면 아무 탈 없이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총평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구폼과 구속 구위를 가지고 있고 변화구는 슬라이더 외에 다른 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활 기간에 체인지업, 이 3쿼터 유형의 투수가 체인지업을 가진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선발로서 가치가 더 뛰어나 보이는 선수입니다. 2차 1라운드 군산상고 투수 김동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2년생, 생일은 9월 4일, 그리고 신체 조건은 193cm에 100kg, 최고 구속은 143kg, 조금 그 피지컬에 비해 구속이 조금 아쉽죠. 그리고 경기 수는 5경기 나가서 0승 1패, 11과 3분의 1이니 17탈 3진, 14사구, 평균 자책점은 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우선 뭐 이 선수를 먼저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선수를 봤을 때 그냥 타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타자 하는 것도 보고 투수하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이 선수는 투수보다는 타자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타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선 이 선수의 장점, 투수로서 장점은 굉장히 훌륭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조금 타자로서 더 빛나는 피지컬이야. 그리고 투구폼 자체는 크게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조금 공을 못 때리는 느낌도 약간 있고 대신 결정으로 보이는 체인지업은 굉장히 좋아요. 키가 있으니까 각도 괜찮고 다 좋은데 공을 좀 못 때려. 아직 공을 못 때리고 대신 체인지업은 좋아. 그래갖고 보니까 체인지업에 타자들이 그 헛스윙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추어긴 하지만. 이제 이 선수의 투수로서 보완할 점에서는 아직 상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투구폼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따로 놀아.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손끝에 공이 채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해서 그런지 투구폼도 무릎이 유연하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버티면서 때린다기보다는 엎어 던지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이렇게 팍. 그러니까 이거야. 이병현 선수 같은 경우는 딱 디디면서 무릎이 버텨. 그리고 그 회전으로 땅 때려. 근데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버티는데 회전이 없고 그냥 훅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구와 타자 영상 두 가지 다 보았는데 투수보다는 타자 쪽 확실히. 왜 더 그러냐면 이게 차라리 김동준 선수가 제구가 별로 안 좋고 공을 잘 때려서 잘 때리는 투수였다면 투수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 때리는 느낌이 없어요. 이 공 때리는 느낌이라는 게 참 본인이 배우고 싶고 연습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타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총평으로 봤을 때는 좋은 피지컬과 좋은 체인지업 그리고 나쁘지 않은 투구폼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공을 때리는 부분이 부족해요. 잘 성장해도 선발보다는 중간 투수 쪽으로 보이고요. 다만 타자로 전향한다면 팀의 4번 타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스윙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타자 전향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캠프 때 타자 쪽으로 했다는 정보도 들었고요. 2차 2라운드 경남고 투수 이원재입니다. 이 선수는 2002년 5월 7일생, 피지컬은 188cm에 94kg, 최고 구속은 143km입니다. 아직도 이 선수도 좀 스피드가 좀 부족하긴 해요. 체형에 비해. 근데 11경기 나가서 1승 0패에 28이니 27살 3진 13사사구, 평균 잡치점은 2.89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되게 투수 전향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연생으로 보니까 한 해 유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수를 해서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1년 유급 3학년, 그러면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선수의 장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수를 시작해서 어깨 소모도 적어요. 장신 왼손 투수로서 피지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평속은 한 130 후반 정도, 현재는 뭐 더 막 지금 계속 후반기 가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확인해본 정보로는 143 정도가 지금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키를 이용한 높은 타점이 큰 장점이고요. 또 부드럽고 간결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투구 스타일은 현 이제 두산 베어스의 투수죠. 장원준 선수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투수 전향한 경험에 비해 제구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투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제구다? 그러면 충분히 더 제구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작년 신인이었던 최승용 선수처럼 빠르게 1군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용 선수도 투수한 지 얼마 안 됐고 야구 그 구력이 별로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급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한국 시리즈 와서 시합도 던지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이 선수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직 직구하고 변화구의 팔스윙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변화구 습득이 가장 급해요. 티가 너무 많이 나. 직구랑 변화구랑. 그리고 전문 투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팔스윙은 조금 무뎌. 공을 이렇게 돌려서 때리는 느낌이 조금 무딘 모습이고, 그래서 입단을 해갖고 이제 두산에 가서 훈련을 이제 마무리 캠프를 했겠지만 가서 좀 많은 투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투구와 좀 순발력 운동 등을 많이 해야 그렇게 해서 팔스윙을 끌어올리면 140 후반은 물론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 비슷해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제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뭐하고 하는 게 보면 오른쪽 무릎이 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저희 때나 저보다 더 위에 선배들 때는 하루 종일 운동만 하잖아요. 하체 운동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런닝 뛰고 하루 종일 하체 운동하고 하루 종일 체력 훈련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에 비해 피지컬은 약해도 몸을 굉장히 잘 썼어. 근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피지컬은 굉장히 좋아. 근데 예전 선배들, 피지컬이 조금 부족했던 선배들보다 몸을 쓰는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선수도 무릎이 좀 씁니다. 이 무릎을 쓰는 거를 조금 더 눌러주면서 팔을 더 앞으로 끌고 와서 던진다. 그러면 회전력도 더 좋아져서 굉장히 9위까지 올라올 거로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몸을 다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라서 순발력을 강화하는 위주로 훈련을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의 총평 같은 경우는 좋은 피지컬, 쌩쌩한 어깨, 그리고 빠른 성장세, 미래를 보고 뽑은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서 계속 발전한다면 2022년 시즌에는 1군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중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발 투수로 봐야 되고요.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체인지업이 됐든 스플리터가 됐든 그걸 하나 습득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정도로 성장할 거로 봅니다. 자, 이제 2차 5라운드 인천구 투수 윤태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3년 10월 10일생으로 키 198cm에 88kg, 최고 구속은 141kg로 확인됐고요. 이제 10경기 나가서 2승 2패 23이닝 34탈 3진 5사사구 평균 자책점은 4.70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선수 영상을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찾았거든요? 없어요! 인천구 경기를 다 봤는데도 없고, 인천구 경기 보면은 그 이호성 선수랑 그 다음에 윤태현 선수, 그리고 또 다른 22번인가 29번인가 또 다른 선수만 던지더라고요. 이 중계 영상이 없어갖고 영상은 못 봤고요. 그래서 그냥 기록만 봐서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탈삼진을 기록했고요. 사사구는 5개밖에 주지 않는 거로 봤을 때는 제구가 좋아 보여요. 근데 탈삼진에 비해 방어율이 높아요. 그것은 부위 자체는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스트라이크 존은 큽니다. 어느 정도 제구가 되는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크게 포볼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구위는 아직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몰리면 맞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제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단에서 판단을 해요. 프로에서 만들어갈 생각으로 지명한 걸로 보입니다. 2차 6라운드 마산 용마고 정유석 선수입니다. 이 정유석 선수는 2002년생 7월 17일 그리고 187cm에 88kg, 최고 구속은 143km. 이게 뭐 이상하게 찾다 보니까 다 최고 구속이 143이야. 143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건가 봐. 아마추어 스피드는 그때 다르고 언제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땐 다 143이더라고요. 14경기 나가서 1승 0패 14와 3분의 2이닝 13탈 삼진 잡고 18개의 사사구 평균 자책점은 3.60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선수의 총평은 투구 폼은 오른발이 크로스로 들어갑니다. 크로스로. 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누구라고 해야 되지? 그 인천고의 그 한지웅 선수처럼은 들어가진 않는데 그 선수만큼은 아니어도 이 선수도 좀 티가 날 정도로 크로스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이 굉장히 대각선에서 멀리 들어오는 느낌일 거예요. 오히려 이병현 선수보다 더 멀리서 들어오는 느낌이야. 느낌 자체는. 좌타자들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이 선수 공을 보면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아직 공을 끝까지 챈다는 느낌이 확실히 이 선수도 조금 없어요. 좀 부족해 보여. 아직 때리는 느낌이 좀 아쉬운 느낌. 밀어던지는 느낌이 강하고 기복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아직은 기복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들어가는 폼이다 보니까 몸이 잘 한순간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공이 다 빠져. 그러다 보니 제구가 굉장히 제구가 많이 흔들리며 크로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크로스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오른쪽 무릎이 던지고 나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져줘야 되거든. 근데 임팩트 순간에 오른쪽 무릎이 대체적으로 구부러지지가 않다 보니까 팔이 안 나오고 박히고 그러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선수도 확실히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팔이 넘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쪽 하이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바깥쪽 하이볼 아니면 땅바닥에 박히는 공.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장점은 뚜렷해요. 크로스가 되고 팔 각도 좋아. 그리고 공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힘은 있어. 이 스피드의 힘이랑 들어오는 힘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공에는 힘은 있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선발보다는 자타자 상대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보여요. 자타자 상대 불펜 원포인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하체 밸런스랑 팔 스피드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선수가 하기 달렸는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시간이 꽤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수가 잘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에 달린 거라고 생각은 하고 구단에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만들어서 가면 1군 불펜에서 가능성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2차 8라운드 야타코 임준영 선수입니다. 2003년 7월 28일생 180cm에 83kg 최고 구속은 142kg고요. 근데 조금 더 빨라 보이는 것도 있는데 142까지로 확인했어요. 그 영상 자체에서는. 이제 10경기 나가서 1승 연패 15이닝 18탈삼진에 24사구를 기록했고요. 방어율은 0.60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방어율이 0.60이나 나오고. 이제 이 선수는 사이드 투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이제 총평 같은 경우는 투구폼 자체는 좋아요. 투구폼 괜찮아. 투구폼도 괜찮고 공 때리는 거 봤는데 왜 28라운드까지 내려왔지?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힘을 모으고 쓰는 모습까지 잘 이용해서 구속도 괜찮고 구위도 좋고 변화구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극과 극이 엄청납니다. 제구가 하나하나 달라. 그러니까 타자별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라의 제구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2차 8라운드까지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선수가 제구가 잡혔다? 그럼 제가 봤을 때 2차 3라운드, 2차 4라운드 안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괜찮은 투수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제구가 하나하나 다른 이유가 뭐냐? 사이드암 투수 같은 경우는 다른 오버 투수나 3쿼터 유형 투수보다는 왼쪽 글러브 들고 있는 손이죠. 글러브를 들고 있는 손이 벽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빠져. 그래서 잡아줄 때는 진짜 좋은 공을 던져. 근데 못 잡아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공 던져요. 막 머리에다 던지고 막 사람 막 배에다 던지고 막 몸에다 던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워낙 왔다 갔다 해요. 워낙 왔다 갔다가 심해. 그래서 이제 하이라인도 온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두산에서 입단해갖고 이 벽 만들어주는 거를 진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확실하게 익히게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좋은 투수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잡히면 이 임준영 선수는 약간 로또급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이 벽 만드는 게. 힘쓰려고만 하면 벽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만 임준영 선수가 잘 캐치를 해서 잘 한다면 정말로 로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두산 신인 투수들 영상은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와 미래랑 같이 생각하면서 뽑은 것 같아요. 이병헌 선수도 그랬고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투수로 뽑았지만 투수하고 타자를 둘 다 보고 뽑았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나은 걸 선택할 것 같고, 그리고 경남고 이원재 선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선수는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했고, 이제 다만 윤태호 선수는 아쉽게도 영상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6라운드, 8라운드 선수들은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워낙 또 좀 선수를 잘 키우는 두산이다 보니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두산 베어스 신인 투수 정말 나쁘지 않고 괜찮은 투수들 뽑은 것 같아요. 점점 제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정말 좋은 투수들이 많아지긴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너무 워낙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투수들도 많고 정말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분석하는데 재미도 있었고 또 좀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의 라이벌 LG 트윈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안녕.